벤피카의 새 감독, 뛰어난 조제 모린유는 리스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유럽 축구 전술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기자가 그의 옛 제자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충격적인 페널티킥 실축을 저지른 것에 대해 대담하게 질문했습니다. 조제 모리뉴는 답변을 거부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미국 언론이 떠들썩하게 퍼붓는 탈진설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대신 특유의 엄격하고 무자비한 표정으로 LAFC 선수들을 향해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리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의 무능에 정신적으로 짓눌려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무리뉴는 나는 손흥민보다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LAFC 패배 후 흔한 분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손흥민은 120분 동안 팀을 이끌고 너무 많이 뛰어 13km를 넘게 달려 지쳐 첫 번째 킥을 차보지도 못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감 가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그런 동정심을 일축했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자가 탈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마자 무리뉴 감독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들, 언론,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슛을 놓친 이유가 피곤하고 나이도 33살이라 그랬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손흥민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지도할 때와 같은 격려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가 그를 지도했습니다. 그의 몸이 어떤지 잘 압니다. 손흥민은 유전적 괴물이자 제가 본 것 중 가장 지치지 않는 기계입니다. 그는 120분을 전력으로 뛰고 또 120분을 뛰면서도 전력으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대를 벗어난 슛의 문제는 다인이 아니라 그의 머리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연장전 30분 동안 같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에 의해 고문당하고 질식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스포츠 심리학 용어인 아틀라스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손흥민이 경험했던 어떤 결승전보다 더 강렬하고 다른 압박감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무리뉴 감독은 이를 분석했습니다. LAFC는 연장전에서 2명의 선수가 유리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 11대 9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드필더들이 무능했고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은 패스. 제 친구 요리스를 포함한 수비진은 기본적인 실수로 팀을 실망시켰습니다. 다른 젊은 스트라이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티네스 같은 이기적이고 눈이 멀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코치, 미드필더 그리고 클린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11m 지점에 서 있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10명의 선수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하늘을 떠받쳐야 하는 신, 아틀라스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킥을 차려고 나설 때 만약 실수한다면 팀 동료들은 당신의 실수를 만회할 용기나 재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120분 동안 무능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압박감은 선수를 유연하게 만들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의 기술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뇌사 상태인 팀에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전술적 배신 11대구의 진실 LAFC의 실패를 배경으로 손흥민의 극심한 외로움을 부각하며 전술 비판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30분의 연장전 동안 9명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하는 팀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골을 넣었습니다. 훌륭한 프리킥, 솔로골, 그는 팀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잘못된 패스, 당황한 수비수, 그리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젊은 선수들의 이기심. 그는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공간으로 달려갔을 때 아무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패스했을 때 팀 동료들은 공을 잃었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간 슛은 경기장에서 수많은 시체를 옮겨야 했던 선수의 마지막 항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팀에 대한 자신감 상실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차기도 전에 동료들의 무능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힘, 필요한 재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뉴 감독은 LAFC가 다음 시즌 손흥민에게 소위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이적 컨설팅 권한을 줄 것이라는 유출된 정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손흥민의 선수 생활과 구단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FC가 손흥민에게 이적 예산 관리를 맡기며 칼을 내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난국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야. 손흥민에게는 자신을 믿고 뒤에 숨는 동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짐을 나누어줄 조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손흥민이라면 이번 겨울에 현재 스쿼드의 절반을 즉시 제외할 것입니다. 그 부재는 팀의 평범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놓쳤지만 그 덕분에 제국을 바꿀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이 있지만 무자비하고 의도치 않게 무자비한 분석은 포르투갈의 전설들과 승리 철학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축구 전설 루이스 피구는 ATP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제는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약체팀에서 스타 선수가 느끼는 외로움은 끔찍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고 느낄 때 다리가 10배는 무거워집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스포르트 리스본의 재능 있는 젊은 감독이자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인 후벤 아모림도 이러한 전술적 견해에 동의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11인 vs 9인 포메이션 분석은 정확합니다. LAFC처럼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스타 선수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극대화됩니다. 손흥민의 동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실패는 약한 팀 구조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신문 A 하볼라히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관중들이 LAFC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범함 때문에 천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손흥민은 경기장에 서서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군대에 가야 합니다. 손흥민의 실축에 대한 이야기는 저제 모리뉴 전 감독의 확고한 옹호 덕분에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쇠퇴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주장의 어깨에 얹힌 엄청난 수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LAFC의 부진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자신의 위대함과 책임감의 희생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패배자로 토너먼트를 떠났을지 모르지만 모리뉴 감독의 발전은 그를 비극적인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파괴적인 골은 실수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싸워야 했던 외로움의 증거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힘으로 손흥민은 더 이상 그 외로움을 견뎌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희생에 걸맞은 진정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과 건강,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팔로우 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